며칠 전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도지사, 기타 여러 공무원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한 군공항 이전과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산업 등 광주 전남 주요 현안에 대한 대화가 오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개회의. 그러나 기대와 달리 광주시와 전남도가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체근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AI와 모빌리티가 결합된 집주락 산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정부에서 그냥 광주 잘하고 있는데 그냥 지켜보면 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계획은 좋은데 내가 그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 뭘 하면 지역 광주나 전남이 먹고 살 길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같은 일본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도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우리도 지원이 필요하고 거기 요구사항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국가적으로 같이 좀 협력해서 공장용지를 개발을 하면 분양이 돼서 기업이 들어옵니까?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쪽이 근데 안 오면 그 물리는 그 엄청난 개발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통령님,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전남개발공사도 함께 참여해서 허가만 내주면 됩니다. 지금 물량 배정만 해주면 돼요. 한평에도 국가산단이나 개발공사도 참여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양은 다 됐어요? 분양은 지금 아직 일부나 되고 일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직사회는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이재명 스타일 이번 주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함께 일하는 법이기도 하고요. 이재명과 공직사회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선거가 있기 한 달 전쯤 해가지고 윤여준 전 장관님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권에 있다가 이번 대선 때 왜 와서 선대위의 높은 자리에 계셨던 그 할아버지, 그분 이제 저희 책도 내고 해서 좀 아는데 같이 식사했거든요. 그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죠. 이재명 후보가 일은 잘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얼마나 움직여줄지 모르겠다. 공직사회와의 관계가 좀 걱정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어가지고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사 자리가 끝날 때쯤 또 한 번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주제를 고민하는구나.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대개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서면 공직사회부를 개혁의 대상이다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개혁의 주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어쨌든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하신 것 같아요. 광주에서의 타운홀 미팅을 보고 첫째로 이재명 시대의 공무원들은 좀 움직이겠다. 근데 그전과는 다른 겪어보지 않은 상당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좀 당황도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성적으로 움직이던 공무원들은 차가운 바다에 빠진 느낌일 거예요. 이게 뭐지? 이상한 대장이 나타났네? 반대로 일해보고 싶은 공무원들, 근데 상사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공무원들은 저 사람이 나의 욕망을 건드리네? 나도 한번 일로 커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태까지 대통령들이 하던 말투와는 다르게 새로운 말 걸기를 시도했어요. 그날 보셔서 기억나시겠지만 대부분 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도와줄게. 근데 왜 도와줘야 되지?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는 훈련이 돼 있는데 왜에 대해서는 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만들어달라는 그 요청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산업단지 만들면 기업 입주는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자. 이렇게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민원을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피렌체의 식탁이라는 저희 매체 있잖아요. 거기에 그날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진수
라는 칼럼니스트에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칼럼을 하나 써달라고 했습니다. 잠깐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이다. 그림부터가 파격 그 자체다. 광주시장에 전남도지사, 무안군수, 지역 국회의원들, 집단 민원인,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역주택조합 대표까지 대통령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전부 둘러앉았다. 대통령이 지역을 순방하면 보통 해당 지역 단체장을 병풍으로 친다. 지역 주민이나 집단 민원인, 기업인들을 만난다. 그러다 누가 문제를 제기하면 도지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슬며시 옆으로 부른다. 지사 말 반, 주민 말 반 듣고 나선 중재를 내린다. 대통령은 자애롭고 너그러운 솔로몬이 된다. 디테일 파악은 뒷전이다. 그런데 어제는 지사나 시장도 민원인이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지방은 당연히 국가에 손을 내민다. 위치는 대등하지 않더라도 대등한 마음을 가지고 전라남도의 일, 광주의 일, 나아가면 뭐 충청북도의 일, 서울시의 일, 건설교통부의 일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대통령이 원했던 겁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그런 대통령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상사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데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거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던 거죠. 공무원들한테는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 좋게 보면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에 비해서 그동안 뭐 승진이나 좋은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일을 못했다 싶은 공무원들한테는 이재명 대통령의 존재와 저 방식이 기회입니다. 그 준비를 해서 나가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광주에서 시범을 보였는데 다른 부처들, 지자체들, 뭐 공기업들 다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잘 연구를 해나가서 저희 부처는, 저희 지자체는, 저희 공기업은 이런 걸 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호응이 아주 좋고 행정의 목표가 분명하게 바로 설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다른 요소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실력 없는 사람들 말고 실력은 있는데 뒤로 제쳐져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발언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는, 또 그런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 이제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사실 잘 안 알려진 부분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부분이거든요. 매번 감사원에서는 뭐 행정감사한다, 정책감사한다 하고, 감사하면 뭐 문제점 지적하고 문제점 지적되면 이럴만 안 나거든요. 특히 보수 정권에서는 좀 부정부패에 대해서 좀 봐주는 느낌이 있고 연구에 의한 인사가 더 많았고, 진보 정부에서는 당신들이 개혁의 주체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서 너는 생각을 고쳐야 돼, 너는 이런 점이 좀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서 기죽였거든요. 그래서 일을 안 했어요. 사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우리 세금으로 일하고 공무원이 쉬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불편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런 몇 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얘기를, 이런 방식을 꼭 광주에 가서 선을 보였냐. 예컨대 부산 가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또 부산 경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한번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고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대화하자,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약간 뒷전에 쳐져 있던 공무원들에게 뭔가 지금부터 나와 스타일을 맞춰서 잘해보자,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인사가 만사인데 승진하고 자기가 일해보고 싶은 자리에 가는 게 최고인데 여러 가지로 장애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를테면 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유임시켰잖아요. 아마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많이 봤을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몇십일 남은 자기 장관으로서의 날들을 보내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주어진 여건에서 내일 그만둘지언정 오늘까지는 내일을 하려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구분을 했거든요. 송미령 장관 유임시킨 거는 어제까지의 일은 묻지 않겠다. 또 사실 송미령 장관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를 해왔더라고요. 어제까지의 일은 논외고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이게 장관 하나 유임시킨 것 같지만 전체 공직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과거 불문이에요. 이거 대단히 의미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무엇을 했든 실정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당신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다. 일종의 정치적 사면령입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한번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번 뛰어볼까? 일을 좀 해볼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성남시장 당선돼서 갔을 때도 똑같은 자세를 취했답니다. 그러니까 성남이란 데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가기 전에 좀 시끄러웠거든요. 분당 신도시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이런 의혹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공무원들이 거기 연루도 돼 있었고 그리고 시 재정은 마이너스가 엄청났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가자마자 한 게 모라토리엄, 지불 정지 선언하고 몇 년 동안 빚 갚았잖아요. 이제 시장이 돼서 행정권을 접수를 하고 나니까 참모들이 와서 지금 이러이러한 공무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실정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고 불문에 붙이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번 송미령 장관 유임도 그 연장선상에서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신호고 이번에 광주 전남에 가서 타운홀 미팅하면서 보여준 대화법과 태도도 과거 불문, 이제부터는 본론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외를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신호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 부처, 지자체, 공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명심하고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 윤여준 전 장관님이 걱정하던 부분,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개혁의 대상으로 돼가지고 쪼그라들지 않고 심리적으로 쪼그라들지 않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이번 광주에서의 타운홀 미팅에서 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불문 그리고 왜 큰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저희가 혹시 기억하세요? 6월 3일 날 그 대통령 선거 투표 한참 하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해서 이재명 스타일을 7가지로 한번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좀 메모를 해봤는데 첫째,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권력 핵심 집단은 없다.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만기 칠남형이다. 세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잘 듣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굿 리스너. 네 번째, 맷집이 좋을 것이다. 웬만한 시련에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 국민 중심 정치와 행정을 펼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도 많을 것이다. 수기 민주주의도 많을 것이다. 여섯 번째, 일잘러 대통령으로서 정치는 물론이고 행정의 효능감도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는 60대 초반의 대통령으로서 연부역강한 원기왕성한 대통령으로서 활동할 것이다 했는데 요즘 보면 이 7가지 중에서 두 번째 만기칠남형 그리고 여섯 번째 일잘러 행정의 효능감 일곱 번째 원기왕성한 60대 초반 대통령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